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진행을 맡고 있는 김의겸 기자입니다. 국정원이 어제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대선이 끝나면서 잊혀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의 보도로 불씨가 되살아났고 지금은 국정원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아니,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는 할까요? 우선 이 사건 나름대로 좀 복잡해요. 네, 한번 사건을 처음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정리를 간략하게 드리면 이제 지난해 12월 11일 날 일단 민주당이 제보를 받고 이제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 이제 그 국정원 직원들이 단체적으로 이제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고 경찰과 선관위와 함께 이제 그곳을 갔고 그곳에서 이제 오피스텔에서 김아무개 씨라는 국정원 직원을 이제 여직원이죠. 여직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 직원이 자신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다가 이후에는 결국 이제 직원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이틀 동안 이제 계속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12월 13일 날 결국 이제 자기의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임의로 이제 수사를 맡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2월 15일에는 그 직원이 김 씨가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 바로 다음 날인 12월 16일 대선 3차 토론회가 있었던 날 밤에 11시에 이례적으로 경찰이 댓글 흔적이 없다. 김 씨가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없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저도 그날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가 대선 토론회 3차 토론회였죠. 그리고 문재인, 박근혜 두 사람의 양자 토론회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피의자란 말을 썼고 박근혜 후보가 그건 인권 유린이다. 어떻게 여성의 인권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운운을 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발표를 했던 거죠. 네. 저희도 이제 바로 10시쯤에 이제 밤 10시쯤에 강남 기자단 쪽으로 문자가 와서 보도자료를 1시간 있다 배포하겠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되게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특히나. 그래서 11시에 이제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 이런 발표를 좀 주도한 게 김용판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김 청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경찰로 좀 옮겨온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이 예전에 이사를 했었던 영남대를 졸업했고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그 당선인의 이제 대구 지역구인 그곳에서 경찰서장을 또 역임을 한 인연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인연으로 좀 엮인 터라서 정치적인 수사 결과 발표라는 좀 이야기들이 많이 당시에 좀 나왔었고요. 실제로 16일 날 보도자료는 이례적인 부분이 시간 말고도 되게 많은데 보통의 경우 이제 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경우는 되게 실력이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찰서들이 여기에다 그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의뢰를 하는데 이런 경우 보도자료는 이제 관할 경찰서에서 이제 그 작성을 하고 분석받은 자료만 그 관할 경찰서에서 참조를 해서 보도자료를 만드는데 이 경우는 서울청에서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관할 수사를 하고 있는 이제 지역 경찰서인 수서 경찰서로 보내주는 등의 아예 그냥 보도자료까지 만들어서 넘겨줬다 이거죠. 그런 사례들이 사실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선 경찰서에 확인을 해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문제는 분석 자료 중에 아이디가 나왔는데 이 아이디와 이런 자료들을 당일날 16일 날 수서 경찰서로 보내준 게 아니라 대선 하루 전인 이제 12월 18일 날 수서 경찰서로 그 자료를 보내준 그런 또 상황들도 좀 이례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사건을 발표죠. 이 사건의 발표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김용판 서울청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그 서울 경찰서장들이죠. 한 25개쯤 되나요 지금? 그 정도. 그 정도이죠. 경찰서장들, 총경급 이상 서장들 사이에서는 이 김용판 서울청장이 국정원 차장으로 갈 거다. 이런 지금 소문들이 상당히 지금 돌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 국정원 출신이 예. 국정원의 범죄 행위를 덮어주고 그리고 다시 금이 환영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텐데, 야,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만일 그 국정원의 베일 뒤에 숨어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여하튼 이렇게 끝나버리는가 싶었던 사건이 오히려 대선이 끝난 뒤에 다시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 과정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대선이 끝난 뒤에 이제 김 씨의 인터넷 활동의 전모가 좀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처음 밝혀진 게 1월 3일 날 이제 수서 경찰서에서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 이제 김 씨가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게 게시글 찬반 활동, 뭐 가령 이제 오늘의 유머라는 게시판 누리집인데 거기서 뭐 자신이 좋아하는 글을 추천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글을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그 경향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유리한 방향이었다 정도까지는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제가 직접 물어본 건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러면 박근혜 뭐 후보가 됐든 대선과 관련된 글이 됐든 뭐 직접 작성하는 글은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100여 건 정도가 있긴 한데 뭐 대부분 다 그 요리와 뭐 자기 여행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한 글이었다. 뭐 시사와 정치와 관련된 글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에는 이제 김 씨를 불러서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벌였고요. 근데 이날 이후로 경찰이 특정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은 이제 추천 반대를 표시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로 방향으로 불이 붙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겨레에서 1월 31일 날 김 씨가 직접 작성한 글을 이제 공개하면서 사건은 다시 좀 논란의 중심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31일 한겨레 보도하기 전까지는 1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브리핑을 한 이후로 거의 한 25일 정도 동안에는 아무런 특별한 경찰의 발표가 없었던 거군요. 한겨레가 보도한 김 씨의 글, 이건 아까 얘기했던 요리 취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글들 아닙니까? 예, 제가 이제 처음에 확인한 이제 게시글은 91개였는데요. 뭐 그 중에서 이제 개인적인 글은 하나도 없었고,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정책을 옹호하거나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중엔 야권을 또 비판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 중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해서 이제 그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자주 하고 이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도 이제 조건 없이 금강산을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부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금강산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다. 목숨을 걸고 금강산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의 글도 있었고, 특히 이제 12월 4일 날의 경우는 이제 1차 대선 토론회가 있었던 날인데, 그때 이제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남쪽 정부라는 말을 이제 했었는데, 이 말을 비판하는 글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라니 그 국가보안법을 이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더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의 글을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3일 동안 연속으로 올리는 그런 활동들을 또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하고 나서 경찰 수사가 조금 달라졌죠? 예, 사실은 이제 경찰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글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다 파악하고 있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실 워낙 이걸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좀 기류의 변화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 당일날 한겨레 보도가 나온 1월 31일 당일날 이전에 그렇게 발표한 이유가 뭐냐, 예전에 대선과 관계없다고 발표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김 씨의 글이 이제 대선 키워드, 뭐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뭐 민주통합당 이런 내용들 6개의 키워드를 정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내용으로 검색했을 때 딱 걸리는 글이 없었기 때문에 대선 관련한 글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 뭐 이정이라든지 우리 지금 우리 정 기자님 이야기했던 이정이라든지 금강산 이런 얘기는 없었다 이거죠? 김 직원이 이제 김 씨가 쓴 글을 보면 이정희 후보를 지칭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또 교묘하게 쓴 건데, 일반인이라면 이정희 후보를 오히려 되게 쉽게 써가지고 썼겠지만 오히려 또 교묘하게 이정희 후보를 직접 언급하진 않고 누군가가 남쪽 정부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키워드에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항이 나왔는데 대선 토론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대선 관련 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아무도 좀 납득하기 그렇죠. 힘든 해명이었고 이후엔 다시 김 씨가 또 제3자에게 자신의 이제 오늘의 유머 누리집 활동했던 오늘의 유머 누리집의 아이디 5개를 또 건네줬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겨레가 보도를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히 김 씨만이 아니라 좀 국정원이 조직적 개입이 있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더 짙어지게 되는 계기가 그 제3자가 이아무개 씨라는 42살인가 하는 그 남자죠. 네. 이 씨, 42살의 남성. 이 남자 저희 내용을 보면 학교도 연세대인가 나왔죠. 네. 그런데 일정한 직업도 없고 거처도 불분명하고 이래요. 상당히 미스테리한 인물인데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인물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일단 이제 국정원 직원이었던 김 씨가 오늘의 유머라는 누리집에서 활동을 해서 만든 아이디가 16개였는데 그중에 이제 11개만 사용을 했다고 일단 경찰 진술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나머지 5개 행방이 이제 어디로 갔을까라고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뭐 사건 관계자, 경찰 관계자는 물론 이제 다른 또 여러 가지 취재원들 만나면서 취재원을 만나면서 이 내용들이 좀 확인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그러면 그 여직원 김아무개 씨하고 비슷한 일을 했나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이제 김 씨의 아이디 5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아이디 5개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30개 이상의 아이디를 자신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한 170여 건의 정부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글들을 쓰고 2천여 게시글에 2천여 번에 걸쳐서 게시글 추천 반대 활동을 박근혜 당선인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한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 연관돼 보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30개 아이디를 혼자 사용한 것 같지는 않다는 좀 그러니까 추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 외에도 더 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다른 IP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장소라는 걸 의미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그 같이 혼자서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 같은 다른 IP를 이용해서 그 30개 아이디 중 일부가 같은 시각에 계속해서 게시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추천 반대 활동을 하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중에 여러 차례 그런 좀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이 씨가 좀 2명 이상과 함께 이런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의혹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기는 여직원 이아무개 씨가 고용을 하거나 또는 하여튼 협조를 받아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취재원들이 다들 조금씩 그 신상에 좀 위험을 느꼈다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도 좀 있었다면서요?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희 도움을 많이 준 취재원 집에 생수가 한 통이 배달돼 있는 거예요. 난데없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난데없이 그리고 근처에 있는 마트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이 한 통씩은 배달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분 역시도 뭐 국정원에서 나를 알고 보낸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들고 되게 좀 겁이 나셨다고. 무슨 의미일까요? 생수라면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물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일 수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위협으로 좀 느꼈겠네요. 뭐 물론 누가 보내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취재한 취재원 중에 한 명은 이제 오늘의 유머 운영자님인데 이분이 10년 넘게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거의 자식보다도 더 이 사이트를 사랑하는 한겨레 인터뷰가 실렸었죠. 분인데 이분이 저희 보도가 나온 1월 31일 그날 뭐 서버가 운영하는 서버가 공격을 받아서 중단이 되고 그날 밤에는 또 신상이 공개돼가지고 인터넷에 뿌려지는 일도 신상이 털렸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타이어에 누군가가 못을 꽂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뭐 불러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뭐 심증은 가지만 뭐 물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군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국정원이 전현직 직원들을 파면하고 고발한 거였어요. 그러면 그 파면당하거나 고발당한 사람들은 이번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뭐 일단 국정원 쪽 해명 이제 그 말은 그 전직 직원이 이제 현직 직원을 시켜서 김 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민주당에 알려서 민주당이 그날 그 집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건데 뭐 실제로 그 국정원의 해명이 다 맞아 보이진 않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국정원이 정확하게 제대로 감찰을 벌이진 않고 증거도 없이 현직 직원을 파면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좀 다양하게 좀 국정원 차원에서 좀 무리하게 감찰을 벌여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결과를 또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자기 내부 직원 징계를 공개하는 거는 그렇죠. 무리한 뭐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도움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전 이틀 전이죠. 대선 이틀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여직원은 결국 무죄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은 사과 한마디 없이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민주당은 요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만 제대로 조사했으면 박근혜 당선은 없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덮어버리면 권력기관,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은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불법이든 탈법이든 편법이든 충성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면 정치 개입이라는 악행의 고리는 끊길 겁니다. 박근혜 당선인, 아니 며칠 뒤면 대통령이 되죠.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수서경찰서라는 일개 경찰서에 맡기지 말고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검도 좋고 국정조사도 좋습니다. 그럴 때라야만이 국민들은 원칙과 신뢰, 박근혜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원칙과 신뢰에 대한 믿음이 갈 겁니다. 지금까지 김우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